정말 초롱초롱했던 그런 시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또 구로구청에 뉴스만 보고도 새벽에 거기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딱 25살의 나이에 딱 멈춰버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강민호라는 사람을 내가 다시 그리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젊음을 좀 사실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물학적인 나이의 젊음이 아니고 되게 행동력이 있는 젊음.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젊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이 그냥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포즈에 약간 반항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쟤를 좀 확대시켜보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펼쳐보면서 저기서 내가 좀 표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얻었고요. 젊은 몸, 그리고 애쓰고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일 듯한 그런 몸을 사실은 그리고 싶었던 건데, 완전히 움직이는 몸도 너무 답답고 가만히 있기엔 정치돼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했었었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사실 몸보다 땀이에요. 그 땀을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근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좀 뭔가 알 수 없는 이렇게 만화틱한 요소가 사실 조금 추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튼 그냥 그 건강하고 싱싱하고 그랬던 젊은 몸에서 만화같이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사실 좀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분에게서 드러나는 문수보살의 모습을 가장 잘 찾아내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도상은 사자, 푸른 갈기의 사자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혜의 보살이라고 그러죠. 지혜. 손에는 이제 상징물이 이제 꽃이나 아니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제 이것과 저것을 나누기도 하고, 아주 선을 분명히 그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결단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단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속세에 대한 인연을 끊듯, 어떤 집착을 끊듯 그렇게 끊어내는 그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수 스님 뒤에 있는 강은 이제 우리 낙동강이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만들어내는 하나가 인간과 자연의 아주 그 이상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안동 하회마을이죠. 물돌이동이라고도 하고, 그 하회마을 태극무늬로 이렇게 물이 희강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리고 또 그 문수스님의 어떤 그 유서에서도 아주 그 이명박 정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그 단죄, 경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제 명시하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박이라고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마치 이제 불화에 나오는 그런 도상의 형식을 좀 빌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동시에 터졌던 이슈가 조영남 대작 사태와 이완의 그 위작을 자기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발견한 어떤 것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그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몸을 써서 뭔가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저도 마치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진솔한 매체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제가 받아들인 이 홍성엽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삶, 그 대상을 좀 더 이렇게 진솔하게 내면화시키기에는 그 그림보다 더 좋은 매체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미술을 전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마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데, 제가 그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림을 배우자라는 거였어요. 작은 화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화로 특별하다고 느낀 어떤 사진을 재현하는 그 과정을,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6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계속 생각 중이에요. 왜 저거를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구도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홍성엽 선생님이 지금 가운데 있거든요. 그 존재감 없이 중앙에 멀찍이 뒤에, 그리고 홍성엽 선생님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좌와 우가 4대4로 딱 정확히 배분이 되는 되게 재밌는 구도예요. 그리고 존재감은 거의 없고, 그리고 기념사진이지만 무엇을 위한 기념사진인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누구의 기념사진도 아닌 기념사진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이제 만들어간 이유인데, 이제 그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물을 그릴 때는 첫째, 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내서 계속 얼굴만 계속 그렸어요. 매일 한 장씩 그리고 그림을 시작하자라는 마음. 그러니까 진짜 작품보다 작가 앞에 가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도자기가 원래 흙이었단 말이에요. 도자기는 흙이었어요. 근데 도자기는 뜨거운 열에서 고통을 견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꽃이었어요. 꽃. 그러니까 특히 권진영 열사는 24살, 24년까지 산 과정들은 정말 꽃이었죠. 딱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꽃짓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삶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 삶은 사실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삶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다, 죽으면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도자기처럼 그냥 어떤 유물로 그냥 남은 거와 마찬가지죠. 컵은 매일 컵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물을 마시거나 가장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컵이에요. 근데 그 컵은 되게 이게 손으로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제일 가깝게 입에 닿는. 그러니까 모든 도구 중에서 입에 닿는 것은 사실 몇 개 없어요. 입에 닿는 것처럼 가까운 건 사실 없는 거죠. 사랑의 표현도 다 입으로 하는 거, 접촉에 의해서 하는 건데, 컵이 주는 것은 정말 가깝게 가서 유족에 대한 가까움.
저는 이 양초를 만들었어요. 이 양초는, 이 장면은 제가 김윤 선생님께서 민청학년 사건이 있고 1974년에 수감되셨다가 집행 정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출감하시면서 나오셔서 어머님이신 김한님 선생님과 얼싸안고 찍었던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양초가 작품이라기보다 저는 이 전시 공간에서는 이 양초를 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초가 타서 흘러서 하나의 샘이 되고 강물이 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이 시간이 흘러내리는 것, 그게 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알아간 이들의 삶이나 그리고 제가 깊이 알지 몰랐던 그런 역사의 뒷이야기들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느낌들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의 희망 같은 것이라고 느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희생과 이분들이 당당하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분들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라는, 그리고 평등이라는 그나마의 이 정도의 우리가 이런 시간에서 누리고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시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은 이 선생님 앞서가셨던, 이 선봉하셨던 이분들이 자신을 태워서 우리에게 남겨준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얻었던 정보의 총량으로 가상의 김영미 선생님을 정서적인 모습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가상의 김영미 선생님을 찾아가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 선생님이 20살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네,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기 나이 때쯤에, 자영 씨 나이 때쯤에 엄마 사진들을 좀 골라서 보내줘. 그래서 받았던 건데, 자기도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너무 닮아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에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내 안에 나의 부모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고,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한 학생으로서의 그 자영 씨라는 사람 안에 저는 그 영미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자영 씨도 영미 선생님이 걸었던 어떤 긍정적인 기운들을 잘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그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거든요.